노인네야,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노인에게 소금을 뿌리며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 박은혜 씨는 이 노인 유경태 씨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도와줬었죠. 그게 고마워 노인은 은혜를 갚으러 들렸습니다. 그치만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은 냄새난다고 모욕을 당하며 쫓겨나 버렸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다시 회사에 찾아온 노인. 이번엔 혼자 오지 않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같이 왔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노인한테 모욕을 준 사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도대체 이 노인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억짜리 검은 벤츠 S클래스가 인천 구도심 푸른 인테리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전 10시, 박은혜는 좁은 사무실에서 봉지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27살, 푸른 인테리어 막내 디자이너. 통장 잔액은 이제 겨우 5만 원.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주먹밥과 라면으로 버티는 일상이었죠. 인천 구도심 골목 안쪽 직원 20명이 전부인 소규모 회사. 사무실은 좁았고 책상마다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와서 여름엔 선풍기로 버텼고 겨울엔 내복이 필수였죠. 그래도 은혜는 이 일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은혜의 철학이었거든요. 매달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일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던 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 차가 우리 회사 앞에 4억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번호판도 한 자리 숫자. 이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차였죠. 골목 입구가 좁아서 고급 차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곳이었거든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그 어르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곱게 편 허리.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 2명이 뒤따랐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는데 말이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노인이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은혜는 라면 국물을 후루룩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은혜 씨 계십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혜에게 쏠렸습니다. 조병철 사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박은혜인데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은혜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습니다. 저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밤 쓰러져 있던 그 어르신. 낡은 옷에 비틀거리던 그분. 손에서 피가 나고 얼굴이 창백했던 그분.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눈만큼은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혜를 바라보던 그 떨리는 눈빛. 기억이 맞았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차 봤어? S클래스 최신형이야. 억소리 나는 거. 근데 왜 우리 회사에 그런 분이? 은혜 언니 아는 사람인가? 설마 빚쟁이 아니야? 아니면 사기? 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5일 전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노인. 차가운 빗물에 젖은 낡은 재킷. 떨리는 손. 새벽 4시에 병원을 떠나며 남긴 쪽지. 그리고 15만 원짜리 병원비 영수증. 은혜의 통장에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설마 그분이 이렇게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조병철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 직원이 실례를 했나요? 사장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공손했습니다. 노인은 사장을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은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미안함, 아니면 다른 무엇. 은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15만 원이 만들어낸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은혜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5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천 구도심의 좁은 골목,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 7시였습니다. 그날도 은혜는 야근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도면 수정을 요청했거든요. 사무실엔 은혜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마우스를 클릭하던 은혜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엔 편의점 주먹밥, 점심엔 1,000원짜리 김밥. 저녁은 굶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일 전 그날 밤, 은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것을. 5일 전,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박은혜는 푸른 인테리어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야근은 이제 일상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도면 수정을 요청했고 은혜는 혼자 남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퇴근길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 몇 개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라면으로 때웠는데 속이 쓰리네. 은혜는 혼잣말을 하며 우산을 펼쳤습니다. 통장 잔액은 15만 원. 이번 달 식비 전부였습니다. 월세는 이미 냈고 교통비 빼면 하루에 5천 원씩 쓸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사치였고 컵라면과 주먹밥이 전부였죠. 골목을 걷던 은혜가 멈춰 섰습니다. 맞은편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재킷에 바지는 흙투성이. 비를 맞으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 은혜가 달려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외면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성은 휴대폰을 보며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긁힌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얼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야겠어. 은혜가 도로로 나갔습니다. 빈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지만 택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사가 노인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제발요. 은혜가 소리쳤습니다. 세 번째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창문을 내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인천 세광병원이요. 급한 환자예요. 기사가 뒷좌석을 쳐다봤습니다. 저 어르신 태우시려고요? 옷 다 젖었는데 시트 젖으면 청소비 따로 받아요. 알겠어요. 빨리 좀 가주세요. 은혜가 노인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은혜의 옷도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인천 세광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은혜가 노인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휠체어를 가져왔고 의사가 바로 진찰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했어요.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지갑이나 휴대폰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간호사가 노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 없으면 치료 어렵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만 하고. 그럼 어떡하죠?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혈당이 많이 떨어졌고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링거 마치고 상처 소독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제가 일단 보호자로 할게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 선수금 15만 원 내셔야 해요. 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15만 원. 통장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이번 달 식비 전부. 이걸 내면 월급날까지 열흘을 어떻게 버티지? 은혜는 노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혜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 승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장 잔액제로. 은혜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링거 다 맞으시면 몇 시간 후에 깨어나실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버스비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은혜는 우산을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 식비 전부인데 괜찮겠지 뭐. 새벽 4시 은혜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노인이 깨어났고 혼자 병원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혜가 황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노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간호사 데스크에 쪽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선생.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은혜는 쪽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날 밤 은혜는 몰랐습니다. 이 15만 원이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푸른 인테리어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빛건설 실무진이 방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비 인테리어 프로젝트 미팅이었죠. 은혜는 책상에 앉아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제로였지만 마음만은 충만했습니다. 어젯밤 노인을 도운 일이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선배 지영이 은혜를 보며 물었습니다. 은혜야,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그냥 야근했어. 괜찮아. 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또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10시쯤 조병철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다들 집중해. 오늘 오후 3시에 한빛건설 실무진이 온다. 은혜, 내가 프레젠테이션 맡아. 네, 사장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빛건설은 국내 최대 건설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푸른 인테리어에 흔치 않은 기회였죠. 은혜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오후 3시 정각 한빛건설팀이 도착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모두 정갈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걸음걸이에서부터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조병철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푸른 인테리어 대표 조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빛건설 부사장 서민재입니다. 부사장.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사장이 직접 이런 실무 미팅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은 팀장급이 오는데 말이죠. 조병철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고 과하게 굽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요즘 공간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요. 서민재의 시선이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은혜에게 향했습니다. 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누가 하시나요? 저희 디자이너 박은혜가 준비했습니다. 조병철이 은혜를 가리켰습니다. 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편하게 시작하세요. 은혜가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이미지가 떴습니다. 낡은 아파트 로비 사진과 새롭게 디자인된 공간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빛건설 본사 로비는 현재 차갑고 딱딱한 공간입니다. 은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나무 소재로 꾸며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서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로비는 단순히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숨을 고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와 간접 조명을 활용해 따뜻함을 더하고 작은 휴게 공간을 배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감성이 부족한 공간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재가 진지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실무진들도 관심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한빛건설 로비가 모두에게 편안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서민재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실무진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접근이 마음에 드네요. 서민재가 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미팅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서민재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은혜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빛건설 부사장 서민재.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은혜는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병철이 얼른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빛건설 팀이 떠나고 사무실이 들썩였습니다. 은혜 언니 대박이다. 부사장이 직접 관심 보이잖아. 직원들이 흥분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조병철도 기분이 좋은지 은혜를 칭찬했습니다. 다음 미팅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은혜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우산을 챙기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어젯밤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얼른 다가갔습니다. 그날 병원비. 갚으러 왔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5만 원이 들어있었고 작은 유리병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매실청이요. 은혜가 감동했습니다. 병원비보다 이 마음이 더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런 거 안 주셔도. 조병철 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혜, 저분 누구야? 어제 길에서 쓰러지신 분이에요. 요즘 이런 수법 많아요. 노숙자들 동정심 이용하는 거. 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만 원이면 월급 10분의 1인데. 나 같으면 절대 안 해.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은혜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조병철 사장의 차가운 눈빛이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다음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오후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사무실에서 한빛건설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민재 부사장과의 다음 미팅을 준비하느라 바쁜 하루였죠. 직원들도 각자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은혜는 문득 어제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자꾸 생각났습니다. 오후 4시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었습니다. 유 선생님.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비를 맞으며 들어왔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은혜가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은혜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여기가 어디였지?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은혜가 다가가려는 순간 조병철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제도 왔던 그 노인이 또 온 것에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또 왔네. 여기가 노숙자 쉼터인 줄 아세요? 노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병철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어제 5만 원 주고 갔으면 됐지. 왜 또 와요? 구걸하러 온 거예요? 사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요. 은혜가 말했지만 조병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병철이 노인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노인과의 거리가 불과 반 미터도 안 됐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노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왜 여기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건지도 몰랐습니다. 조병철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가 갑자기 탕비실로 걸어갔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소금통이었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지? 하지만 조병철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노인의 머리카락과 어깨에 쏟아졌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지만 이건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저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재수없어. 소금 뿌려야 해. 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장님, 그만하세요. 하지만 조병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계속 뿌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도 젖은 옷에도 소금이 묻었습니다. 소금이 젖은 옷에 달라붙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반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소금을 맞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무관심했던 걸까요? 사장님, 어떻게 사람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은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병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병철이 은혜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너 회사 다니기 싫어? 15만 원 날린 것도 모자라서 이런 사람 두둔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죠.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병철이 소금통을 탕소리 내며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내가 책임져. 이 노인 데리고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은혜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금이 손에 묻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이 천천히 은혜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또렷해졌습니다. 은혜가 노인을 부축해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밖은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우산을 펼쳐 노인 머리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5분 거리였습니다. 은혜는 천천히 걸으며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빗물이 소금을 조금씩 씻어냈지만 은혜는 손으로 노인의 어깨에 묻은 소금을 털어냈습니다. 머리카락에 박힌 소금도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빗물과 함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은혜가 노인을 벤치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비 좀 피하세요. 버스 타고 집에 가실 수 있으세요?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착한 처녀. 꼭 다시 올게.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미안함, 아니면 다른 무엇.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은혜는 다짐했습니다. 이런 대우는 잘못됐어.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안 돼. 언젠가 반드시. 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병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뿌리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은혜는 홀로 비를 맞았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제 소금 사건 이후 은혜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도 있었습니다. 은혜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조병철 사장은 아침부터 은혜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고 회의 때도 은혜를 건너뛰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은혜는 편의점 주먹밥을 꺼내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 그 노인은 잘 들어가셨을까? 괜찮으실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은혜 언니, TV 좀 켜도 돼? 후배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켜.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점심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주먹밥을 베어 물며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빛건설 유경태 회장이 부인상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회장은 최근 모든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으며 회사 경영은 아들인 서민재 부사장이 사실상 대행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노인의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지친 표정.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쓰러진 그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제 소금을 맞고 멍하니 서 있던 그분과. 설마. 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먹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한빛건설 유경태 회장. 유경태. 유 선생님. 은혜는 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선생.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은혜는 TV 화면과 쪽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성이 같았습니다. 유. 그리고 필체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은 떨리는 글씨체. 에이 설마.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혼자 쓰러져 있을 리 없잖아. 비서도 없이 지갑도 없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얼굴은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같았습니다. 옆자리 지영이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경태 회장 안 됐다. 부인 돌아가시고 건강까지 나빠지고. 그러게. 돈이 많아도 슬픔은 어쩔 수 없나 봐.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은혜는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은혜를 봤습니다. 언니,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아, 아니야. 괜찮아. 은혜가 얼른 쪽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분이 유경태 회장이라면? 그럼 어제 조병철 사장이 소금을 뿌린 사람이 한빛건설 회장이라는 거잖아. 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 설마 그 노인이 회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지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은혜의 표정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에이, 그럴 리가 없지. 회장님이 혼자 돌아다니겠어? 비서가 수두룩한데. 맞아. 그리고 어제 그 노인 옷차림 봤어? 완전 노숙자 스타일이었잖아. 직원들이 하나둘 끼어들었습니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닮긴 했다. 나도 깜짝 놀랐어. 닮은 사람 많아. 도플갱어라고 들어봤어? 언니, 그 노인이 회장이면 나한테 복권 당첨시켜줘. 그럼 내가 회사 때려치울게.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은혜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럴 리 없지. 너무 황당한 생각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은혜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TV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 그 표정, 쪽지의 필체, 유 선생. 모든 게 우연일까? 은혜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빛건설 유경태 회장.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장을 입고 웃는 모습, 회의하는 모습, 리본 커팅하는 모습. 모두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진은 달랐습니다. 지난달 찍힌 사진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부인상을 치른 직후였습니다. 은혜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비교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쓰러진 그분. 병원비가 풀어온 그분. 소금을 맞은 그분. 아니야. 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 회장이라면 조병철 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회사는? 은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은혜는 가방을 챙겨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생각은 계속됐습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 회장님이라면 왜 혼자 돌아다니셨을까? 기억을 잃으신 걸까?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혜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선생. 이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정말 다시 오실까?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금이 쏟아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멍한 표정, 떨리는 손. 만약 정말 그분이 회장이라면 은혜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 아침 푸른 인테리어 앞에 4억 원짜리 검은 벤츠가 멈춰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푸른 인테리어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고 조병철 사장은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책상에 앉아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TV에서 본 유경태 회장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0시쯤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굉음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죠. 창가에 앉은 직원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거 뭐야? 직원들이 하나둘 창문으로 모였습니다. 은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회사 앞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4억은 좋게 넘어 보이는 최신형이었습니다. 번호판은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대박, 저 차 뭐야? 우리 회사에 저런 손님이 올 일이 있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 차림의 기사가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혜의 숨이 멎었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벽한 맞춤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고 자세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비서 2명이 뒤따랐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었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그분. 소금을 맞은 그분.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걸까요? 저분. 설마. 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조병철 사장도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비서들이 양옆을 지켰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은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상들, 직원들, 벽에 걸린 액자들. 모든 걸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병철을 봤습니다. 조병철이 얼른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조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조병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조병철에게 건넸습니다. 정식으로 인사하겠소. 한빛건설 회장 유경태요.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병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떨렸습니다. 한빛건설 회장 유경태 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이라니. 그럼 그때 그분이. 조병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유경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며칠 전 비 오는 밤, 이 사무실에 왔던 사람이 바로 나요.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이었습니다. 유경태 회장의 시선이 조병철에게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어제 제게 소금을 뿌리던 그 손, 아직도 기억합니다. 조병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요. 유경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조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회장이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찾았습니다. 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은혜 씨. 회장이 은혜를 불렀습니다. 은혜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그날 당신이 건넨 15만 원. 그게 당신의 전 재산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소.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은혜를 봤습니다. 15만 원이 전 재산. 정말이었나?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비를 낸 후 당신 통장 잔액이 제로였다는 것도 알았소. 그 마음이 저를 살렸소. 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비서 한 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이 받아서 은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그날의 병원비요.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은혜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15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일 거라는 걸. 회장이 다시 조병철을 봤습니다. 조병철 대표. 당신 회사가 한빛건설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압니다. 조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걸까요? 하지만 사람을 소금으로 쫓아내는 회사와는 일할 수 없소. 조병철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늦었소.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비서들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병철이 뒤따라가며 애원했지만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고 벤츠가 떠났습니다. 사무실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조병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은혜는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소금 한 줌의 대가가 이렇게 무거울 줄 조병철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은혜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은혜 씨, 한빛건설 유경태입니다. 은혜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다니. 오늘 저녁 시간 있으십니까? 로얄파크 호텔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7시에 차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은혜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로얄파크 호텔 같은 고급 호텔은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옷을 꺼내고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제일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여러 번 다듬었습니다. 저녁 7시 검은 세단이 은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정중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혜는 긴장한 채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은혜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분 후 로얄파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입구와 화려한 로비가 은혜를 압도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직원이 은혜를 최상층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혜는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 큰 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경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민재 부사장님. 민재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혜 씨?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경태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은혜 씨는 제가 말씀드렸던 푸른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절 구해준 사람이 은혜 씨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와 은혜를 번갈아 보며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이 세 사람을 위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프렌치 코스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메인까지 차례로 나왔습니다. 접시마다 정성스럽게 플레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시범을 보여줬고 은혜가 따라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회장이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날 밤 자신을 도왔냐고 했습니다. 은혜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15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도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요.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가 은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은 부인을 잃은 후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나갔다가 기억이 흐릿해졌고 정신을 차리니 병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일시적 기억장애였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듣다가 은혜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회장이 말했습니다. 은혜 씨, 다음 주에 제 은퇴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은혜는 망설였습니다. 은퇴식 같은 자리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빛건설 본사 대강당에서 유경태 회장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 정치인들,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이 화려했습니다. 은혜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빌린 정장이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유경태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아들 서민재에게 회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 여기 계십니다. 박은혜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혜에게 쏠렸습니다. 조명이 은혜를 비췄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은혜는 회장 옆에 섰습니다. 이분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저를 구해준 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장이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가 단상으로 올라와 은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재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15만 원이 만든 기적이 무엇인지. 그날 이후 은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잊지 않은 건 단 하나,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근교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소박한 야외 정원이었죠. 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의 회사 동료들, 민재의 친구들, 유경태 회장과 한빛건설 임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은혜는 단순한 화이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꽃장식만 달았습니다. 민재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꽃길 위에 마주 섰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인연이었는지. 그날 밤 15만 원이 만든 기적 이야기를.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재가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짓자. 사람 사는 세상을. 은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요. 반지를 교환하고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꽃잎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은혜는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유경태 회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은혜에게 감사하다고, 민재가 좋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고, 두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은혜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은혜와 민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화려한 해외여행이 아닌 조용한 국내 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한빛건설 사회공헌 융합팀 팀장이 되었습니다. 푸른 인테리어를 그만두고 한빛건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병철 사장은 소금 사건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은혜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인천 구도심 낡은 임대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이었습니다. 은혜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거실은 채광을 최대한 살리고 부엌 큰 동선을 개선해야 해요. 이곳에 사는 분들 대부분이 노인이시니까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은 그냥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은혜의 말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혜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벽, 금이 간 바닥, 낡은 창문. 하지만 이곳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은혜는 다짐했습니다. 이곳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였습니다. 은혜는 현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류장에 할머니 한 분이 비를 맞으며 서 계셨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 머리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쓰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은혜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맘대, 아가씨. 요즘 이런 사람 보기 힘든데. 이런 날엔 그냥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거든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한 우산 아래 서 있었습니다. 비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은혜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그날 밤을,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던 그 순간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들어서자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 힘들었어? 오늘 현장 어땠어? 좋았어. 보람 있었어. 은혜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은혜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15만 원. 통장의 전 재산. 그 돈이 만든 기적을. 회장님을 구한 것, 민재를 만난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 모든 게 그날 밤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세상을 만드는 시작. 그날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민재가 은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도시,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어딘가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은혜처럼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꿉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쓰러진 이에게 건넨 손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15만 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작은 선행으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